5512님이 이대호 기자는 휴가 안 가세요? 제가 휴가 중이라서 오늘은 좀 느낌이 다르네요. 이렇게 어디 휴가지에 계시는군요. 부럽습니다. 스튜디오를 지켜야죠. 또 여름철에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식중독 환자 수가 늘죠.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식약처 발표도 나왔고요. 또 최근에도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에서 200여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이게 식중독에 한번 걸리면 웬만하면 집단으로 걸리잖아요. 특히 네네. 이렇게 큰 식당에서 맞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업체는 어떤 책임을 지게 돼요?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각 장소에서 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른 계절보다 좀 조심하시면서 그럼요, 조리하고 그럼요. 계실 텐데 올해 식중독 문제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더욱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행정상의 책임 살펴보겠습니다.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식당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네. 해당 음식 점주로부터 손님이 지급한 일단 음식값을 반환해야 되고요. 치료를 받고 지급한 병원비, 또 식중독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일을 하지 못한 일실소득 등을 배상해 줘야 됩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역학조사 결과 식재료나 조리기구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음식점의 운영자 및 직원들은 음식물을 제공함에 있어서 음식물이 손님의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선관 의무라고 하는데 이 선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명백히 불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값 당연히 환불하는 거는 너무나 기본이고 네. 그리고 치료비도 당연한 거고 네네. 일실 수입 그러니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일 못 하니까 네네. 그 수입에 대한 것도 그러면은 점주가 배상해 줘야 네네.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손해배상은 그럼 별도예요? 또 다른 그 손해배상? 부분들이 위자료? 손해배상이 있고 또 예. 위자료, 정신적 손해라는 그렇게 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단순히 치료비만 해드리고 이게 아니네요. 일이 네네. 커지네요. 네네. 그래요. 그 김밥 프랜차이즈에서 한 네. 10여 년 전에도 큰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뭐 집단 소송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치료를 하셨던 분들은 100만 원, 그리고 입원 치료를 하셨던 분들은 총 2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본적인 손해배상에 다 포함이 돼서 받아진 것 같고, 근데 이게 2021년에 있었던 거예요. 2021년에 있었는데, 12년? 네, 2021년에 있었어요. 21년? 네, 네. 그리고 2년 만에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좀 너무 늦게 결론이 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네네. 아이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소송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도 쓰는 거고.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당에 뭐 여러 명이 같이 찾아갔는데 네네. 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배 아픈데 전화해보죠. 너 괜찮니? 나 지금 막 설사하고 난리 났는데 누구는 괜찮대? 이렇게 5명이 같이 먹었는데 3명 식중독이고 2명은 멀쩡하다.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예. 5명이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한 식당에서. 그래서 이 25만 4천 원의 식대를 냈습니다. 근데 5명 중에 3명만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2명은 멀쩡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업체에서는 그 손해배상으로 이제 그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줬어요. 치료비라든가 뭐 예. 간단한 위자료 정도를 배상을 했는데 식당 주인 그 손님들은 주인한테 이거 25만 4천 원을 모두 다 돌려달라라고 했었던 거죠. 전액을. 네, 점주 같은 경우는 보험금 받았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거다라고 했었고 식당 손님들은 음식값은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서로 의사가 합치가 되지 않으니까 손님들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해서 그 분쟁 조정이 어떻게 결론이 났냐? 식대를 돌려줘야 된다. 단
5명 중에 3명만 아팠으니까 3명분에 대해서만 돌려줘야 된다라고 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3명분에 대한 식대 15만 2천 원만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결정해 놨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상한 음식이거나 좀 문제가 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중에 몇 명은 장이 정말 튼튼해갖고 무쇠도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력이어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네. 하면 그 사람은 음식값을 환불 못 받는 거예요. 아 이게 야. 네네. 이거는 저도 생각지 못했던 거라 그러네. 일단은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이거로 가르나 보네요. 네네. 예. 또 하나가 이게 참 애매한 순간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네. 수세미 쇠수세미 같은 거 네. 조금 나올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좀 항의를 하고 싶은데 네.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보통 업체에다가 이제 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네. 이 소비자원에서 이제 제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새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구매 비용을 환불하는 선에서 분쟁을 해결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데 이물질이 나와서 이제 음식값을 받았다 내지는 새 음식을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물질이 나와서 이거를 먹다가 다쳤을 때 식당의 잘못이 명백하다면은 음식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례인데요. 그 음식점에서 제공된 칼국수를 이렇게 씹다가 칼국수 면 안에 돌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에 이제 치아가 파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당 이제 업주는 이렇게 손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도 받게 됩니다. 그 이물질 혼입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제조업체나 조리 점포는 식품위생법으로 이제 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뭐 시정 명령부터 일주일에서 2개월 내까지의 이 해당 제품에 대한 폐기를 그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음식점이나 제과점 같은 경우는 2일에서 20일까지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새 음식으로 바꿔주는 게 먼저이고 네. 먹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그 부분의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또 제조나 조리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해서 모든 업체나 점포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신고가 있어도 원인과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않으면 업체나 점포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당에서 먹었다면 발견된 그 즉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정보원 같은 경우는 이 음식점 조리식 음식에서 이제 이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좀 증거를 확보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안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음식을 한번 또 베어 물었을 때 무언가가 씹혔다든가 뚜껑을 열자마자 이게 보였다든가 하는 자세한 기록을 해놓고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됩니다. 이물이 없다면은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보관하셔야 되고 영수증과 같은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는 국번 없이 1399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음식점 상호, 주소, 음식, 이물 발견 상황들을 알리면 됩니다. 1399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시스템입니다. 1399번. 네. 그리고 아까 그 칼국수 드시다 다치는 분들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바지락 칼국수나 네. 해물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조개 껍데기 종종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해감 잘 안 돼가지고 네. 좀 돌가루 같은 것도 나오고 씹히고. 항상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점주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겠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건지는 나중에 증거를 잘 모아놔야 왜 당국에서도 역학조사 나올 때 네. 이게 같이 들어갔던 거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도록 남겨놔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식당 매장에서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서 대응이 가능할 텐데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 음식에서 뭐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일부러 이물질을 넣거나 꾀병을 부리거나 네. 좀 나쁜 짓 하는 소비자도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문제입니다. 이게 일단은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게 아까 그 단순하게 식중독 일어났던 그 가게 처벌하는 것보다 수위가 높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식품을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짓으로 지금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정상적인 음식에 고의로 이물질을 넣어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해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한 부당한 요구가 이어진다면은 강요나 공갈죄, 업무 협박, 업무 방해죄가 이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한 사례를 찾아보면요,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서 음식값을 환불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유튜버 측은 법정에서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CCTV에 비친 행동 같은 이런 정황 증거를 토대로 봤을 때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판단해서 기존 30만 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검사님이 이 30만 원 정도의 약식 명령을 내고 끝내세요라고 처분을 했는데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해서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 정식 재판에서는 판사님이 이거 너무 괘씸하다, 완전 오히려.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또 우리 사장님들 요즘에 리뷰 엄청 신경 쓰시잖아요. 그렇죠. 잘못 올라온 리뷰 때문에 막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경제적 손해가 좀 말이 아닐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이제 리뷰 쓰겠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이제 이물질 들어갔다, 이렇게 하셔서 협박해서 돈을 받아냈다면 업무 방해죄, 공갈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소비자분들 뭐 이러신 분들 없으시겠지만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러니까 거짓으로 이렇게 꾸몄다가 뭐 머리카락이 나왔네, 돌이 나왔네, 그랬다가는 또 이게 큰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만약에 피해를 봤다면 또 합당하게 보상을 받으셔야죠. 7663님은 식당에서 쌈밥 먹다가 쌈 채소에 돌이 씹혀서 치아가 까지셨다고, 깨졌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업주가 들어놓은 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았어요라고 하셨네요. 업주분들이 이렇게 보험을 하나씩 들어놓는 것도 네.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큰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험이 들어 있고 아하. 작은 업체에서도 이제 보험을 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를 주방에서 하는- 그렇죠. 신경을 아무리 잘 쓰신다고 해도 네. 진짜 그 상추 사이에 돌 알갱이 하는 이것까지 다 어떻게 하나하나 100% 걸러내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또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또 이게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냉동만두처럼 거래처에서 제품을 받아다가 네.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건데 그 네. 음식에서 문제가 됐다면 네. 이거 책임 소재도 좀 어렵겠네요. 이게 유통은 대형 회사가, 제조는 중소회사가 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드렸던 만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급식소에 이제 빵이 공급되는데 대형 유통사 A사가 공급을 하긴 했으나 이 빵은 원래 B사가 제조해서 A사에 납품하고 A사가 급식소에 납품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빵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빵을 직접 제조한 B사가 사태에서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법원은 식품 안전에 있어서 제조업체의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이나 행정적인 처분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유통사인 이 대형 A사 같은 경우는 책임에서 쏙 빠져나갈 수 있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유통사 A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 전문 판매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현행법은 이들에게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등 품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통사가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의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연대 책임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는 네. 동일한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보호 조치입니다. 큰 유통사와 작은 제조업자 사이에서 연대 책임이 있다면 우선 큰 업체한테 돈을 배상을 받고 그 내부에서는 뭐 자기네들끼리 알아가지고 배상 책임을 물 수 있게 하면 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자금력이 부족할 수 있는 제조업체 대신에 대기업 같은 대기업 유통업체의 손해배상액을 전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식품 안전 사고에서 법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연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은 좀 더 쉽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영세 자영업자분들도 그 대기업의 식품을 또 믿고 사서 네. 유통을 또 해 주는 거니까요. 네. 4669님이 저희 업장에서는 손님이 뜨거운 거 드시다가 흘려서 화상을 입었는데
저희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또 권인숙님은 거의 모든 식당에서 보험을 들어요라고 알려주셨네요. 네네. 이게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그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소비자께서는 만약에 손해를 보셨다면은 뭐 업체에다가 내용 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액 사건 심판을 청구해서 이런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장호님이 상추에서 달팽이가 나왔는데 주인 아줌마가 그만큼 싱싱한 거라고 해서 달팽이 잘 키워주셔야죠. 웃고 넘어간 적 있다고 하셨고, 이창호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이거 애매합니다. 족발 뼈를 뜯다가 부러졌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족발 뼈 같은 경우는 사실 상하신 것 같은데. 소비자께서 이거 이물질이 아니잖아요. 네, 이물질이 아니고 소비자께서 잘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해서 소비자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업주분들도 또 세심하게 또 신경을 쓰실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